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8주간 총 확진자의 21만 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6만 2천 명으로 거의 30%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 3,600명 중 접종 미완료자는 1,910명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1,818명 중 967명인 53.1%가 접종 미완료자입니다. 만약 예방접종에 효과가 없었다면 위 비중이 18세 이상의 성인들 중 미접종자 비율인 6% 내외로 유지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미접종자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 패스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증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방역 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어들수록 또 의료 체계의 여력은 효과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유행의 규모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방역 패스 강화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위중증 사망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들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 서둘러 접종을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6개월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시행됐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번 주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2차 접종을 받은 뒤 6개월이 도간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거리 두기와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는 2주의 기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계획을 비롯한 치료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 중간에 수치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총 1,818명 중 967명인 53.1%가 접종 미완료자들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돼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24명으로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날보다 105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 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800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68.6%인 1,981명이 나왔는데요. 지역 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가 2,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주말 휴가가 이어진 데다 방역 강화 조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42명이 감소한 973명이 나왔는데요. 사망자는 51명 발생해 누적 5,781명, 치명률은 0.9%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일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4%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각종 의료 대응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3차 접종의 효과로 방역 지표가 개선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복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한 것을 놓고 찬반 여론이 분분합니다. 어제부터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생기면서 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영화관 등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식당에서 미접종자에게 공짜로 전복을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곳 식당은 점심 장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가게 안에는 미접종자 손님을 받기 위한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미접종자 포장 손님에겐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사회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라며 응원의 메시지도 남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를 기획한 가게 사장님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우선 이런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복 증정하는 이벤트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당을 혼자서 이용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이 거부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미접종자가 있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두려워하셔서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만나도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어머니 혼자서 장을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에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럼 실제로 백신 미접종자분들이 가게를 많이 찾고 계신가요? 네,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부산, 인천, 강남에서도 굉장히 먼 곳에서 또 오셔서 포장해 주시고 본인 사연도 많이 말씀하시고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막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혹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겪어 나가는 일로서 당연히 이제 나눠야 할 대화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종하신 분들,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다 똑같은 손님이고 사회 일원으로서 그분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한 번 더 관심을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작년 말부터 이벤트 시작하셨잖아요.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오히려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분들께 많은 위로를 얻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고 앞으로도 이 계획들은 계속 쭉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꼭 방역 수칙을 지키고 혼자 오시고 포장 방문을 해야 전복 한 마리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기획한 가게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가게는 1년 전인 코로나19 시국에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종식에 가까워졌다는 희망도 생겼지만 어머니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이런 사연에 공감하면서 가게 사장의 뜻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접종자를 우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있어 누리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혼선도 잇따랐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어제부터 방역 패스에 6개월 유효 기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를 어기고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오는 10일부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데 다만 식당이나 카페는 혼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오는 10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두고 생필품 구매에도 제약을 두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과 업종별 형평성이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는 딩동 소리가 울리게 한 것을 두곤 공개적인 망신주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3차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 접종 효력이 생긴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식당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FDA가 추가 접종 허용 나이를 현재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것입니다. 또 추가 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부터 15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돼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수백만 명의 아동이 곧바로 추가 접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Now, if a student tests positive, other students can take the test and stay in the classroom if they're not infected, rather than closing the whole school or having to quarantine. We can keep our K-12 schools open.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와 뉴욕주는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늘려 양성이 확인된 학생만 집에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We are going to keep our schools open and ensure that our children are safe in a safe environment. The transmission rate was less than 1% inside a school. In a household, it was over 15%. 하지만 뉴저지주와 미러키시 등 일부 지역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감염자 확산 탓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 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프랑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공공장소 접근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술집, 기타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일부 공공장소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 감염 후 회복 증명 등을 입증하는 건강 패스가 있는 사람들만 허용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n premier lieu, le projet propose un approfondissement des mesures de protection et transforme le pass sanitaire en pass vaccinal. 건강 패스를 완전 접종 또는 감염 후 회복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로 대체해 백신 미접종자가 음성 확인서만으로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구의 77%가 백신을 접종했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이 400만 명 이상이라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 체계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방역 규제는 강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ll keep everything under review. Of course, we keep all measures under review, but the mixture of things that we're doing at the moment is, I think, the right one. 영국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등의 플랜 B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덜 심각해 보이고 백신도 있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의 IHU 지중해 감염 연구소는 이 변이를 B16402로 명명했고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에게서 최초 확인된 이후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변이가 46개의 돌연 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2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재편 선언으로 혼돈에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쇄신을 위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소부터 경제 행보를 부각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년 들어 줄곧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 기아차 광명 소아리 공장에서 신년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종합자동차 공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명맥이 이어져 온 곳인데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 공식 종결 하루 전 찾으며 국난 극복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 역시 경제 회복과 국난 극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와 양극화 심화, 기후환경, 글로벌 패권 경쟁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4대 위기로 진단하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은 불합리한 세제 완화는 물론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세부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 강론에 해당하는 공약은 이르면 모레부터 차례대로 발표해서 국정 운영 구상을 완성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봐야겠죠. 네, 다만 선대위 재편에 결정권을 쥐게 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회의 등이 열리는 당사로 출근하지는 않았고 자택에서 쇄신 작업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당사가 아닌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오늘 안으로 윤 후보가 관련 결정을 다 내릴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총괄상안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자신은 더 할 얘기가 없다면서 쇄신의 몫을 윤 후보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만큼 윤 후보는 오늘 통화 등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과 선대위 재편 작업을 물미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게 풀릴지는 당장으로선 미지수입니다. 어제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한때 김 위원장과 윤 후보 모두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인데요. 사전 협의 없이 김 위원장이 선언한 선대위 재편에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공개 발언, 또 김종인 위원장 사퇴 공지 번복 사건으로 양측 모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사퇴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당직 일괄 사퇴는 곧 앞서 윤 후보와의 갈등으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 역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의원총회 소집 등을 논의한 가운데 이 대표가 오후 간담회에서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급부상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생과 정책 행보의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들러 신년 방문 인사를 한 데 이어 안 후보는 오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생존 전략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또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진보 진영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심 후보는 조금 전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이른바 불기차 후원의 발족식에 참석했고 이후 산재 피해 가족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조직 부본부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전에 유 전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서로 6차례가량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용 조직부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에 부재 중 전화까지 포함해 통화 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수사 당국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화 기록과 횟수 유출 경위가 의심된다는 김 부본부장의 입장에 대해 수사팀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람은 지난 2020년에 같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왔던 탈북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인데 내일 중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육군 22사단이 지키는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알고 보니 1년 2개월 전에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왔던 탈북자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철책선을 넘어온 탈북민 30대 남성 A씨가 이번에 월북한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지난 1일 정오쯤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는데 얼굴과 인상착의로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이 탈북민은 귀순 뒤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청소 용역원으로 살아왔고 탈북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아와 현재까지 간첩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민은 지난달 29일까지는 관계 기관과 연락이 됐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귀순 때 넘어온 철책에는 지금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에 월북한 철책은 귀순 때와 다른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탈북민은 기계체조 경력이 있지만 선수는 아니었고 가정 불화로 귀순한 뒤 우리 사회에서도 생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군 통신선으로 월북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대북 통지문을 2차례 발송했으나 북측은 잘 수신했다고만 알려왔을 뿐 우리 측 요청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고요.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북 이후 북측 인원 4명이 등장한 모습이 우리 측 장비에 포착됐지만 영접을 나온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이 남으로 북으로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든 이번 사건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은 경계태세를 조사 중이라며 내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찰이 강원도 고성 인근 철책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에게 월북 징후가 있다는 동향 보고를 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탈북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동향 보고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월북 징후에 대해 분석회의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신변보호관에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해 동향 파악 횟수 등을 강화해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미 국방부는 일정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 사항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핵 보유 공인 국가인 5개 강대국이 핵 확산을 막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나라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며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핵무기는 방어 목적과 침략의 억제, 전쟁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을 막고 전쟁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자신들의 우선적 책임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이번 성명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5년마다 여는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회의가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자 이를 대체한 성격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가 자신들이 주도한 성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을 앞두고 평화 의지를 과시하는 뜻도 깔려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NPT의 핵 보유 공인 국가인 이들이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NPT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속셈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이번 선언은 북핵 문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 발효돼 191개 국가가 가입한 NPT는 5개 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해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길게는 30일 넘게 정지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 횡령이 발생해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15 영업일 이내인 오는 21일 이전에 결정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선 한 차례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자금을 횡령한 직원의 계좌가 이미 동결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명 연예인 지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연예인 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 측이 뒤늦게 회장직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입니다. 매년 영화와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자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 A씨.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 2019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회장이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A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다른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 협동조합은 신인, 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11월로 사촌 형수이자 조합 대표인 강모 씨 그리고 지인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하게 살라며 회장직을 제안했다는 게 A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합 관계자들은 A씨가 조합 운영비를 후원한다고 해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성범죄자 전력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해주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은 A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인 투자회사 금고에서 현금 11억 원이 도둑맞아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저녁 8시 반쯤 논현동에 있는 코인 투자 회사에 카드키를 찍고 들어간 뒤 금고에서 현금 11억 29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하도급 업체 직원 한 명이 혼자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전 하도급 업체 직원인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전신주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작업을 했고 절연 장갑이 아닌 면 장갑을 끼는 등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새해 첫 거래일부터 훈풍이 불었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하는가 하면 테슬라는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올해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새해 첫 거래일, 애플 주가가 장중 한때 182.88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은 세계 최초로 3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고객 인도량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전날 발표에 힘입어 13.5% 급등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주요 은행주와 항공주들도 3, 4%대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이전 변이보다 증상은 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있었고 해가 바뀌면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예치로 통상 증시가 오르는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o I think investors and entrepreneurs are thinking that there's a chance that we're going to still get more stimulus, even though the Fed has signaled 3 rate hikes.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속에 시장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금리와 기업 실적에 힘입었던 지난해 수준의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새해를 맞은 기업들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신년사에서 한 목소리로 고객과 디지털, ESG 경영을 언급하며 올해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강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올해 신년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달된 최고 경영자들의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ESG 경영, 친환경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끝없는 투자와 노력을 통해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디지털로의 온전한 피보팅만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ESG에서 낙오가 된다면 아무리 기업의 재무제표가 우수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모든 고객들이 디지털 고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마다 고객 중심의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표도 뚜렷했습니다. 고객의 일상에 더 깊숙이 다가가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하고 안전, 방역, 서비스 등 ESG 경영과 디지털, 그리고 고객, 기업들이 던진 2022년의 화두가 1년 동안 어떤 결실을 맺을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금융당국의 돈줄 조이기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8%, 1년 전 같은 달보단 42.5% 급감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누적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2.9% 줄었고 아파트를 제외한 거래는 오히려 3.8% 늘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 529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3,64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3조 4,380억 원, 11월 2조 3,622억 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12월 증가액은 전월 증가액보다 85%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의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 면적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 가공, 수입업체, 유통, 조립, 판매업체 2,8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인구의 유출로 많은 소도시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이른바 초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인근 주택가입니다. 새 주택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귀촌을 원하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해결책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빈 집을 정비해 귀촌 가정에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새 가구가 입주해 초등학생이 5명 늘었고 앞으로 5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살리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는 지역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이 또 발전하는 그런 좋은 현상들을 유발하는.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8%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자 소멸위기 대응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인구 증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령형 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령군은 인구 유입과 또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활기차게 변모할 것으로. 우선 귀농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이 주거와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 비용도 지원하기로 해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부가 가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제 농산물의 가공을 생각하게 됐고 경남 의령의 청년 노금이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정책 외에도 도시 은퇴자 맞춤 주거단지 조성, 드론 실증도시 유치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실험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시청률 1%, 최고 종목 자리를 꿰찬 여자 배구 인기의 선봉에는 도쿄올림픽 4강 주역 김희진 선수가 있습니다. 올스타전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팬들의 사랑이 원동력이라는 김희진 선수를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스타 투표에서 누구도 얻은 적 없던 11만 표를 기록한 김희진. 10만 표를 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 그게 저라는 게 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만큼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인기 비결로 도쿄올림픽 투혼을 꼽았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제가 수술하고 얼마 이제 안 돼서 바로 투입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들 감동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힘든 일이나 그런 거를 겪었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다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팬들의 사랑은 부담이 아닌 원동력이라면서 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좀 더 내가 힘들고 좀 좌절할 때 이런 게 좀 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올스타전에서 팬들이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스타전은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고 예쁘기로 유명하지만 운동에 바빠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오히려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애들이 좀 하라고 하는데 할 시간도 없고 뭐 해도 뭐 비시즌 때 대표팀 또 나가 있으니까 할 시간이 없는데. 타고나신 거예요? 타고난. 내홍으로 힘든 시간을 겪은 뒤 만난 김호철 감독. 비록 6연패 중이어도 팀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화는 많이는 안 내세요. 조금? 네, 감독님께서 가끔 농담도 던져주시고 점수를 앞섰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일대에 새해 벽두부터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각 3일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북부, 메릴랜드주 중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후 4시까지 최대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공기는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영상 1도에 머물며 쌀쌀한 기운이 감돌겠는데요. 매일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에 이어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 하늘 표정은 맑음입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낮 동안 약한 비나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도, 청주 3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조금 더 추워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주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